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민생 투어인지 대선 투어인지 아무튼 주로 경북 지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투어 중이시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미 지역에서 이장과 통장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 선관위는 정당 홍보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던데? 응? 눈을 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지 오늘 발칙한 뉴스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참 민생 투쟁? 민생 투어 이런 얘기를 하긴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거운동 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그냥 스치는 그림만 봐도 선거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물론 이제 어느 선거운동이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과연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정말 그보다 더 먼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행보들이 선거운동임에는 정말 분명해 보인다라는 게 모두 다들 생각하는 바이실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사실 민생 투어를 한다면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레드카펫 깔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특히나 이번 구미보 시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골적일 정도더라고요. 노골적이고 그야말로 그 구태정치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황 대표의 구미보 시찰 행사 이런 행사였습니다. 보이시나요? 4대강 보호철거 반대 이렇게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고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구미시의 이통장연합회 회장인 조모 씨의 명의로 무려 630여 명의 이장 통장들에게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랑 이게 온다고 이 통장들이 직접 다 동원 630여 명한테 이 통장연합회 회장의 명의로 이런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그 덕분인지 문자 덕분인지 이렇게 현수막이 막 이렇게 내걸리고 여러 이통장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구미보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그야말로 환호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구미 방문을 환영합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숨은 개방 결사반대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이 통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홍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 위반이에요. 위반. 만약 이걸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글쎄 지금도 시골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막 듣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굉장히 이런 동원이 많았거든요. 지역 이게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 사실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통장 분들,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권력자신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선거 때마다 구워 삶아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 그야말로 관권 선거 이런 선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대놓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통장들 무려 630여 명에게 다 같이 나와서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하자고 동원 문자를 대놓고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대목은 이 문자 자체도 지금 어쨌건 명의는 이통장연합회 조 회장이라는 분이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직접 보낸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 회장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이 조 회장이라는 분이 해당 문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본인이 보낸 건데 그 문자 내용을 잘 몰라. 그리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 사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분이 만약에 진짜 보냈으면 당장에 이분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부인할 수 있다 치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630여 명에게 동시에 문자를 발송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이분이 개인적으로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복사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630여 명인데 그게 핸드폰으로 되지가 않죠. 이렇게 하려면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이분이 구미시 선산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63세의 농민이신데 그런 분 뭐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이 가능한 일일까?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 630여 명 이 정도 규모의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일반인들에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걸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려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일부러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쨌건 좀 이런 기계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좀 느릴 수밖에 없는 63세 어르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구미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께서 인터넷으로 이걸 하시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심스러운 건요. 이 문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문자 내용 보면요. 여러 가지, 너무 화려해요. 문자 내용에 막 별표, 그리고 손가락 있는 표시, 띄어쓰기도 엄청 그렇고요. 굉장히 장문의 문자, 특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어디 기관 같은 데서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낸 것 같은 그런 문자라는 겁니다. 이걸 구미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63세 농민께서 과연 직접 보내시기 맞을까요? 이게 지금 63세 정도시면 딱 저희 부모님 세대세요. 부모님 세대. 부모님도 사실 뭐 스마트폰 몇 년째 계속 쓰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건 뭐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시지만 그것도 그냥 저희들에게 보내는 문자도 그냥 막 글로만 대부분 쓰시지 특수 문자 이런 걸 거의 잘 안 쓰시거든요. 그죠? 그것도 특수 문자뿐만이 아니라 막 엔터며 이게 자간이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줄 간격이며 이런 것들 맞춰서 거의 진짜 공문 보내듯이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해서 그것도 문자로 대량 발송 630여 명에게 대량 발송할 정도의 이런 그 일을 하실 정도면 여기서 지금 지내고 계실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공문을 뭐 당연히 스마트폰에 많이 익숙해지신 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다가 당사자 역시도 내용 자체도 잘 알지 못하고 그것도 이 문자를 본인이 보내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등등 해서 이 문자를 그렇다면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걸 또 이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일방적으로 630여 명의 이 통장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발송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그 배우를 이럴 때 나와야 되죠. 배우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하니까 이게 명백히 법 위반이라니까요. 그죠? 참 이것만 봐도 벌써부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사전 선거운동이자 이런 정치 행보들이 얼마나 그 구시대적이고 자기는 무슨 되게 새로운 이
보수 정치의 뭐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막 맨날 레드카펫 깔고 나와서 멋있는 척하고 이러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전의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니 증거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문자도 있고 그게 630여 명에 보내졌다는 것도 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구미시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황 대표의 방문은 특정 정당 홍보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아니? 황 대표의 방문이 특정 정당 행사 홍보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자유한국당 4대강 보철거 반대 전부 빨간 옷 입고 지금 선거운동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특정 정당의 홍보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눈이 없으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개인 자격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인 그냥 황교안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자격으로 와서 거기서 그냥 정부 비판하고 보호를 철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갔는데 거기다가 수백 명의 이 통장을 동원시키기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 행사가 아니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체 어느 구석에서? 관련해서 저희 민중예술의 기자가 구미 선관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구미 선관위에서는 황 대표의 구미보 방문을 저희는 4대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수렴 회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아 이게 지금 의견 수렴 행위인가요? 철거 반대하는 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집회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의견 수렴 성격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선관위와도 협의를 했는데 경상북도 선관위에서도 현재 나온 것만 취합하면 그런 정당 홍보 행사 성격으로는 안 본다는 의견을 경상북도 선관위에서 저희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당 행사와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4대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뻘건 잠바를 다리 점퍼들을 입고 자유한국당 당원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카드 가지고 오고 막 그러셨다고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 자격이 아니면 대표로서 뭘 하는 게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4대강 현안을 해결하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아니 그리고 무슨 4대강 현안을 들어보는데 해결하는데 이 통장은 왜 동원하는데? 대체 뭐야? 관련해서 이 불법 인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 추가 조사 계획이 있냐? 이건 진짜 명백히 불법인 건데 이 통장을 동원한 부분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이 없다.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없겠지. 구미 선관위도 딱 보아하니까 뭐 모두가 그쪽과 한마음 한뜻인 것 같은데요. 아 뭐하러 조사를 하겠어요. 다 우리가 남이가 지금 딱 이러신 것 같죠? 느낌이? 심지어 선관위는 저희 민중예술의 기자가 황 대표의 당시 이 구미보 방문이 문재인 정부 규탄 성격의 행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 아니 그런 걸 판단하라고 선관위라는 거잖아요. 왜 판단 안 해?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부 규탄 성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안 청취 행사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 정부 규탄 아니고 그저 현안 청취였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 현안 청취 행사였다. 아 그러면 그쪽에 계신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가셨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볼까요? 황교안 대표 지난 13일 이 구미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4대강 보호를 없애겠다는 건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 정권의 막무가내 보호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 이게 정부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응? 의견 청취라고? 아 셀프로 청취하시는 건가? 본인의 의견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걸 듣는 거? 이런 건가요? 셀프 청취? 문 대통령은 좌파 환경단체 말만 듣지 말고 분노한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대강 보호 파괴는 민생 파괴, 농업 파괴, 지역경제 파괴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 분노한 지역 민심이 그 문자 돌려서 동원한 이 통장 분들이신가? 동원하신 분들? 아
직접 지역에 내려갔더니 가물었다고 했는데 열고 보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렇더라는 그러던데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지역 민심이 대체 누굽니까? 누구? 본인들이 동원한 사람들 말고 실제로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체 누가 그러시는지. 아니 뭘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그냥 4대강 보 때문에 막혀있는 그런 강들에 벌써 수년째 강들이 다 썩어서 색깔로도 그냥 녹조라떼 완전 창궐하고 큰밑 이끼벌레 창궐하고 이런 모습들, 악취가 진동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강물 깨끗하다고 하는 양반들 정말 양심이라고는 1도 없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단체로 정말 이 강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자연 정화로 지금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저는 잔인하게 먹으라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녹조 라떼에 큰빛 이끼벌레 이렇게 창궐하는 그 썩은 물들에서 다 같이 이렇게 상체 벗으시고 반신욕이나 몇 시간씩 하다가 딱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푹 담궈서 반신욕 안 돼. 반신욕 안 되고 한 여기까지 목까지 이렇게 담궈서 푹 담궈서 깨끗한 물이라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행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행사가 정당 홍보가 아니고 선거운동이 아니라니. 야 정말 구미 씨의 판단에 아주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제가 아주 정말이지. 이런 관권 선거 구태 정치 하던 버릇들 아직도 못 버리고 똑같이 이러고 다니는 황교안 대표나 여기에 장단 맞춰서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이지 현명한 국민들의 투표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죠?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하지만 황교안 대표만 지금 선거운동 중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참 당내 인기 경쟁 중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또 엊그제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왜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국회에 지금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거야말로 진짜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 산불난 상황에서도 안보실장 못 가게 붙잡던 그분이 참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 만나서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기가 어떻게 실질적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뭐 자비로 해주시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고성군을 방문해서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도 중요한 것 같다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비비 집행 부분은 지속해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이 추경 시급하다고 자한당 그만 좀 늘고 국회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밖으로만 내돌면서 각종 민생 법안 추경 다 발목 잡고 계신 분이 지금 어딜 가서 무슨 얘기를 보상 얘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같이 해서 추경을 잡아서 보상해 주려고 만든 것도 걷어차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치 추경이 통과 안 돼서 지금 재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서 먼저 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요구하려고 한다. 추경도 보면 6조 7천억 중에 사실상 2천억 빼놓고 재복구비는 많지 않다.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인마금용 추경이 많이 들어있다. 추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재복구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복구 보상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논의를 하든 말든 국회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재복구비가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계신 거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강원 산불 피해 지원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추경 지원은 안 된다고 여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눈물 짓게 만드셨던 장본인이신데, 그게 그럼 추경 예산이 재해복구비로 포함되어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니, 논의를 하려면 일단 국회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이미 다 마련돼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논의하겠다는 것도 다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면서 반대하고 이렇게 뭘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는 건지, 정말 그냥 실질적인 보상을 뭐 본인 사비로라도 주시려고 진짜 이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추경 예산 이런 게요, 오늘 논의 시작한다고 이게 바로 통과가 되고 집행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 이게 논의하자 그랬잖아요. 논의를 거쳐서 절차대로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데까지는 어찌됐건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추경 예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 안 하고 뻗대고 밖으로 나돌고 이러면서 추경 예산 못하도록 발목 잡고 계시게 누군데 지금 무슨 실질적 보상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국회 들어갈 생각도 안 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오는 29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체 어쩌자는 걸까요? 그 안에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원, 위원들 또 뽑고 해가지고 돌아가려면 또 이게 얼마나 미뤄지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건 시급하게 빨리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돌고 있으면서 어딜 가서 지금 실질적인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해볼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이거야말로 허울뿐인 허황된 뻥카 빌공짜의 공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추경뿐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다 계류되어 있습니다. 뭐 소방관 정규직화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각 부처 장관들이 원내대표들 예방하면서 이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 건지, 그죠?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을 원한다, 민생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진심이 1g이라도 섞여 있다면요, 제발 좀 그만 놔두시고 국회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추경, 민생 법안 이런 것 좀 처리하시라고, 제발 발목 잡지 좀 마시라고. 아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거잖아요. 법안 통과시키고 예산 심의하고 하는 게 본인이 하실 일이잖아요. 법안 통과시키고 하는 게, 그죠? 제발 좀 이딴 식의 쇼 그만하시고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는 당 대표고 아주 원내대표고 선거운동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짜잔, 어제 이 뉴스 저녁에 보셨나요? 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청와대에 총선 관련 보고서를 올리며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어젯밤 구속됐더라라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그때 당시에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이 경찰의 총선 보고서 덕을 보셨던 분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많이 배지를 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야말로 그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또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 국정원 댓글 공작, 뭐 국방부 차원의 뭐 댓글 공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 조직에서 2016년 4월, 정말 바로 얼마 전, 불과 몇 년 전이죠. 이때 총선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거니까요. 2016년 4월에 열렸던 총선을 앞두고 정보국 정보관들을 활용해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직접 수립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경찰이 친박계를 위한, 박근혜를 위시하는 그런 의원들을 위한 선거 캠프
역할을 했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기 짝이 없죠.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위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권력 수준이라니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들은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뭐 어떤 선거 공약이 유리한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이 다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경찰에서 생산한 이 보고서를 본 선거 컨설팅 전문가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조직이 완전 그 바닥에서부터 훑고 올라온 이 정보의 수준이라는 게 웬만한 그 어떤 그 프로들의 선거 캠프 이런 데서 아무리 공들이고 머리를 짜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세밀한 것들까지 다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퀄이었겠어요. 당연히 총선에 굉장한 도움이 됐겠죠. 자유한국당 많은 의원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강 전 청장 측은 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랐다. 라며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구속 상태인 부하 직원과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에선 봤고요. 경찰에서는 이 총선 개입뿐만이 아니고 완전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그 당시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대표, 새누리당 대표, 비박계 인사, 진보 성향 교육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성향을 분석하고 동향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돼 있고요.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방송 동향을 사찰해서 보고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라 박근혜 사병? 박근혜 개인 사립탐정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건 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 경찰 조직의 살뜰하고 세심한 도움을 받아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고 당당하게 배지를 달았던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신다는 걸 테고요.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격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게 불법인데 그 자체가. 글쎄 내년 총선에는 적어도 그런 장난을 못 치시겠죠? 아마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선거 총선 앞두고 이렇게들 안달복달하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